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효율이라는 주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까지는 좋아. 뭐 단타든 장투든 그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 내는 것도 좋고 주식이 망하지 않는 거는 좋아. 그런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 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들게 되죠. 특히나 이제 주식 초심자분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계속 이 고민 때문에 오락가락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께 팁까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자 모두가 하는 방식 안에서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접목시키면은 그 결을 살려가면서 이 효율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통해서 그런 부분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데서 우리 영상 보신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종목을 골라서 이거 바닥 다져가고 있으니까 한번 빌드업 시작해볼까? 요런 데도 괜찮을 수 있겠죠. 뭐 요런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수익을 냈을 수도 있지만 수익 낼 거 냈다고 하더라도 빌드업이니까 계속 이어간다. 기본적으로 쭉 모아가면서 장투하면서 제대로 한번 뽑아 먹겠다. 이런 데를 노리면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가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종목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중간에 뭐 리밸런싱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스타일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모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중도 커지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수익 전환 됐을 수도 있고, 잘 못했으면은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수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맞아? 이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 이 흐름 상황 속에서 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온갖 것을 보고 듣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더 속된 말로 굴러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경험치도 생기고, 이 과정에서 AI도 있었을 거고, 초전도체도 있었을 거고, 반도체도 있었을 거고, 최근에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했었으면은 같은 시간에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닌가? 막 이런 상대 비교?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은 주식하는 내내 따라다닐 건데, 그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재미가 없거나 물려있거나 그렇게 되면, 게다가 이거를 2년 동안 막 꾸준하게 뚝심 있게 해왔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 그리고 시장에서 막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걸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이 들고,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때 그런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환경도 바뀌었고 내 상황도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다시 다른 플랜을 짜볼 수 있는 거잖아. 어니스트 님도 늘 그런 거 말하잖아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지금 유연하게 이거를 잘라내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효율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다 존중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네모를 계좌라고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매매도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매매는 지금의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항상 안 좋을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있죠. 저는 제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는 장점, 단점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뭘 목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돼가지고 자기 확신이 좀 정확하게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매매를 따라하면서 이제 막 연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 확신 같은 거 어렵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아직 나 못하는데. 등등의 이유로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다 보면은 불쑥 찾아오는 감정이 변덕이에요. 근데 이 변덕이 잘못 나를 휘두르게 되면은 성장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긴 시간, 오랜 시간 돌아가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받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답답함도 많이 느끼니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변덕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거를 단순히 받아들여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개선책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개선책에 대해서 바로 말할 건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답답하고 이런 이유는 아마 수익 갈증 때문일 거예요. 계속 포지션만 잡아가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거는 이 매매만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갈증은 해소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좀 더 빠른 다른 트레이딩적인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단기적인 거, 트레이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윙적인 거, 아니면 장기 투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좀 편협된 매매로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것으로 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빌드업을 열심히 했다. 근데 좀 빌드업 포지션이 무거워지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이나 조금은 더 빠른 스윙 같은 걸로 해서 수익을 좀 챙겨줄 줄 아는 매매도 섞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어우러져야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솔루션이야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였다가 할 거거든요. 어느 하나만 주구장창 고집해서 하는 분들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좌를 꾸려가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변덕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안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거는 나의 갈증, 내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행동이 기존에 하던 거를 중단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게 변덕이냐 변덕이 아니냐를 가르는 간단한 기준점은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좋아 보이는 걸로 갈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런 걸 해도 되게 변덕에 의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결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니스트님도 그러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효율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만둔다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 거를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지, 이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거 해야지, 이런 결정은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나 하는 거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결정을 너무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굳이 하는 이유가 비효율을 느끼면서 효율을 찾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가 이런 거 같거든요. 효율적인 매매 하나를 집중해서 그거를 파서 열심히 한다. 언뜻 보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한계도 명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국에 끝에 가서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는가, 좀 모여지는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이거를 벤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게 되면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트레이딩적인 거, 스윙적인 거, 또는 장기 투자적인 거, 빈도와 정도의 차이, 그리고 배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매적인 기술적인 요소로 들어가도 결국엔 다 할 줄 알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 치고 어느 하나의 주특기 매매는 존재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매매를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드물어요. 드물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못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걸 보완해서 채워가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여기서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계좌에서 빌드업은 빌드업대로 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트레이딩도 한다, 또는 스윙도 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본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드업을 예를 들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단타도 좀 치면서 보완하라는 얘기구나, 단순하게 이런 뉘앙스로 들으면 곤란한 게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수익을 잘 냅니다. 근데 그 수익이 그냥 되게 소소해요. 그래서 수익은 계속 잘 나지만 수익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수익을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는 못 내고 있는 단계.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내가 하는 매매가 비효율적인가? 누군가는 그냥 묵혀두고 크게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지? 하면서 비효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단타 친다, 아니면은 단타 치기 위해서 장기 투자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은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 이 내 계좌 안에 다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한 계좌든 계좌가 분리되어 있든 그런 것들은 스타일 차이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을 골고루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여러 번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빌드업을 하죠. 근데 이 빌드업이 매번 그렇게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는 없죠. 빌드업이라는 매매 특성상. 이건 저희가 빌드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종의 장기적인 형태의 매매를 하는 분들은 그런 걸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별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걸 잘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길어진다던가, 혹은 때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안 좋아져서 저도 예상치 못하는 길로 흘러가서 소위 말하는 리스크에 너무 노출돼 버리는 그런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반편 중에 하나가 이 장기 투자를 하는 와중에 빌드업을 하는 와중에도 수익 실현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다른 매매를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부족함을 해소하고 다른 유형의 매매들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 방식을 갖춰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계속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이걸 최대한 입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거는 제가 주식 인생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형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답이 있고 힌트가 있다는 거죠. 저 빌드업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걸 비효율적인 걸 그만두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다른 거 넘어가 봤자 거기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비효율적인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오락가락하면서 시행착오만 겪고 변덕을 부릴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보다 더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단점이 다른 것의 장점으로 상쇄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기, 스윙, 장기 이런 매매는 저는 가위바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런 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상성 속에서 이거를 구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선택권만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 포지션과 포트폴리오 비중, 배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욕심을 채워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다 섞여 있는 게 빌드업 장기 투자를 하지만 이 종목이 폭발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순간에서 이런 시점의 매매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또 단기 투자 매매 스킬,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매매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런 매매 저런 매매 다 필요하게 되고, 그런 매매를 다 할 줄 아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과정을 목표로, 그리고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을 느낀다면은 이것저것 해보는 거는 좋은데 이거 아니니까 저걸로 넘어가고 이거 아니니까 저걸로 넘어가고, 이런 선택보다는 마치 숙제를 끝까지 끝마친다라는 생각, 그런 마인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해 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좀 방향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거든요. 하다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 노선을 갈아타고 싶어 하는 이 심리는 어쩔 수 없고,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니까.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비효율을 느끼는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지점에 다시 백도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반복하던 그 시행착오의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유형의 시행착오 시즌2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오늘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마음가짐, 그리고 단순 마음가짐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보완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선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거 때려치고 다른 거 할까? 계속 여기서 오락가락 하는 거에선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모로 이제 주식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처럼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법적으로 매매를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수익 내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공간을, 온라인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나 수익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저희 댓글란에 같이 보면 좋은 영상하고 클럽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함께 링크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